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원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9월의 2주차 9월 12일 자 토요경마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휴장을 앞두고 이제 치러지는 그런 경마 주간 이제 2주 시행하면은 그 다음 주 이제 쉬죠. 네, 그렇죠. 자, 돈 들어갈 일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 주 9월의 둘째 주 상당히 혼전도가 높아 보여요. 출전주 수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준비하는 승부가 일단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는 어땠습니까, 원장이요? 지난주는 조금 고전을 하다가 일요일날 그나마 조금 만회를 하는 그런 마무리를 좀 짓는 경마 주간이 좀 됐네요. 그리고 신병훈 의원도 지난주는 나쁘지 않았죠, 일요일날? 네,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금토일 3일 연장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한 1호 경마의 성적이 또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이번 주도 한껏 기대감을 갖고 한번 공략을 하고 싶은 그런 한 주고요. 특별한 뉴스라고는 이제 지난주에 대상경주에서 또 19조 매직이 통하면서 록밴드와 트리플 라인이 또 손잡고 오면서 네. 아주 좋은 배당으로 또 경주가 마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상당히 지금 19조 매직이었는데 역시나 못 믿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 이번 주 하여튼 뭐 서울 경마가 12개니까 지난주는 14개가 시행된 걸로 기억나는데 네. 뭐 정상적으로 좀 돌아온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는 뭐 그냥 뭐 영천에 뭐 이런 뭐 그쵸. 이상한 이름 단 것들 스폰서 경주가 좀 몇 개 있더라고요. 그쵸. 4경주부터 뭐 영천 뭐 특별경주 뭐 네. 영천 포도 별게 다 있네요. 시장배도 있어요. 영천 그쵸. 시장배. 아마도 이제 영천 경마 개장을 한 2년 정도 남았죠? 뭐 시장은 19년 정도에 한다 아, 그러니까. 예. 꽤 남았네요, 그럼. 네. 어쨌건 뭐 반응감을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승부처 전반부에 3, 4, 5경주가 있고요. 후반부로 가서는 90, 11경주가 있습니다. 일단 후반부 경주 쪽에 아마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길 바라겠고, 일단 전반부에서도 저희가 한 방씩 또 때려드리는 막건 기분 좋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1000m 6등급 레이 있습니다. 2세마 경주로 짜여져 있고 총 8대 마필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신병훈. 을경주는 그래도 인기마 중에서 7번마 골드럭키라는 인기마가 좀 가장 돋보이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행검사 때보다 말들이 다 좋아지긴 했습니다. 조교광도 다 전부 다 대폭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좋아졌습니다만 일단 주행검사 때 모습도 좋았고 새벽주교 때 모습도 좋은 건 7번마 골드럭키, 상위군 마필인 날개와 앞방 뒷방을 다 제거하면서 준비를 했고 안쪽에 빠르게 나설 수 있는 선행마들이 몇 두 정도 있습니다만 주법이나 주폭을 봤을 때는 굳이 선행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장추혁이 스타일상 그냥 외곽에서 초반부터 밀고 나오는 그림. 이번 경기 특징은 능력 추익군이 없는 어린 말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조금 가다 걸음이 묻어져도 앞에 가는 말이 버티는 경주고 그게 7번마 골드럭키가 되겠습니다. 그래, 20조 마방의 마필입니다. 시에베 골드의 자마이고 형제마가 아치가 있습니다. 일단 장철 기수가 주행하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일단 뭐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나간다면 충분히 선두권 공략 후 그대로 데뷔전부터 한번 앞선해서 버티기를 시도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뭐 실전을 한번 뛴 마필이 한두 가지 외곽에 있네요. 금화발리오스라는 마필인데 데뷔전에 1200m 거리를 도전을 해서 최외곽 번호 글쎄요, 최범현 기수가 승부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마필 자체 능력만 봤을 때 라스트 끝걸음이 버텨주는 걸음은 나름대로 괜찮았다라고 봅니다. 자, 데뷔전에 1200m에 12번 게이트.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착순권. 자, 이번 경주는 뭐 김도준 기수가 감량의 이점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마필 투수도 적고 그리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상당히 혼탁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한번 모래를 맞아본 경험이 있는 마필로서 8번마 금화발리오스를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시네마 경주로 짜여져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일단은 금화발리오스라 마필 김도준 기수 한 장에 부담 능력 4kg 마이너스입니다. 직전 대비 한결 가벼워진 부담 능력이 있죠. 자, 최범현 기수가 지난번에 이제 데뷔전에서 종반 한 발을 뽑아냈습니다만 착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자, 이번 경주 가벼워진 부중에 이점을 살릴 수 있는 7번 골드럭키와 8번 금화발리오스 이 두 마리 저희 신병훈 형과 원정희 형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마반을 잡을 때는 7, 8로 일단은 첫 번째로 잡았기 때문에 두 마리 선전 한번 기대하고 싶고, 나머지 말 중에서는 이제 신영철 기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31조 김효선 마방의 정상의 빛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유마필이 1번 게이트 2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인게이트 2점을 살린다면은 유마필 정도 일단 도전세 마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7, 8 저도 이제 7, 8 막건 요마건 우리 신병훈 원정일이 형과 마찬가지로 두 마리의 선전을 한번 기대하면서 첫 경주는 가볍게 한번 골드럭키를 배팅의 중심권에 놓고 한번 공략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개상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이니까 7번마 골드럭키 선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입니다. 1000m 6등골 레이스입니다. 역시 8도 단촐한 가운데 안쪽에 2번은 딕시플로이시 지난 경주 인기순위 1위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네, 일단 경주에서 뛰어본 말이 안쪽에는 1번마 해피포에버와 2번마 딕스플로이 두 마리 갈 때 실전을 뛰면서 흙을 좀 맞춰본 말들이고, 그 중에서 좀 더 나았던 마필은 역시 2번마 딕스플로이시였죠. 엑스플로이 자마답게 지난 경주 때 앞선에 최대한 붙여갔습니다만 외측에서 거세게 가세했던 말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이번 경우는 외곽에 있는 7번마 IM스타가 아마 제가 보기엔 소반에 이 페로비치 기수가 밀고 나올 텐데, 서승훈 기수가 이걸로 선행 작전을 끝까지 고집을 할지 아니면 보내주고 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비해서는 발심도 상당히 좀 부드러워졌고요. 다시 한번 안쪽을 잡았고 실전 경험을 마쳤기 때문에 보내주고 타든 따라가든 간에 이번 경주에는 직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주법, 이번만 딕시플로이시 실전 경험을 마친 배팅의 중심마로 보여집니다. 지난 경주 1번 게이트 2점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인기순위 1위였는데요. 이번에 서수훈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는 딕시플로이시의 딕스플로이. 자, 10조 정호영 마방 한 번 더 서수훈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어떻게 보면 앞선이 좀 혼탁한 경주가 될 수 있습니다. 딕시플로이도 있고 이 4번마 레전드걸도 이 주행검사 당시에 보여줬던 스타트 탄력감은 상당히 좋았고, 7번마 IM스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스타트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원정일이 좀 가끔씩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버릇처럼 라스트에 좀 보장이 되어 있는 마필, 라스트 200m, 300m를 거짓없이 뛰는 마필들을 원정일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1번마 해피포에버라는 마필이 이 데뷔전 당시에 보여줬던 라스트 걸음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라고 좀 봤습니다. 자, 물론 보여준 걸음은 없습니다만 보여줬을 때, 직전 경주 데뷔전에 보여줬을 때 그 걸음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다. 자, 원게이트 2점 다시 한번 박으른 기수로 안장이 교체된 1번마 해피포에버의 라스트 종발 한 발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우른 기수가 올라가 있는 마필입니다. 1번 게이트 전도경 기수에서 박우른으로 안장 교체했고, 역시 양희진 마방. 자, 박우른 카드 승부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네. 자, 해피포에버 1번, 2번 두 마리 일단 말씀해 주셨고, 6번 덕성이르나 마필 방춘식 기수가 올라가 있는 마필입니다. 방춘식 기수가 조교를 직접 담당을 했고 상당히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마필도 순발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 덕성이로, 저는 이 마필을 한번 지켜보고 싶어요. 저는 덕성이로 망아지인데 일단은 앞에 가는 그림도 한번 그려볼 수 있겠고, 그렇죠. 일단은 단거리 1000m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덕성이로, 그리고 우리 원정이로는 덕 해피포에버, 그리고 신병훈이 형 딕시플로이드 이렇게 3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3경주로 가겠습니다. 3경주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승부, 원정일 위원이 4경주, 신병훈 위원이 5경주 이렇게 승부처를 선정을 했는데, 자, 그래요. 일단 이번 경주 제가 이제 승부처 먼저 한번 시작을 열까요? 네. 안쪽에 1번 하이유레카가 1번 게이트 2점을 살릴 수 있겠죠? 그렇죠. 지난번에 한만식 기수 한 장. 근데 종반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 쌩쌩돌이와 반마신 차이였는데, 이번에 한만식 재기승 속에 1번 게이트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6번 JS1
그리고 망아지죠. 7번 모닝 스카이.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하가 이번 경주 노리고 마필 배팅의 중심만은 2번만 위즈 스피드란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올라가 있고요. 지난번 경주 3착 이번에 빼러비치로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어드마이어 도네자마로서 인게이트인데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초반 선행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쓰고 앞에를 밀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저는 인게이트에 2점 그리고 빼로비치 한 장. 저는 조교도 뭐 지난주부터 상당히 열심히 했고 저는 2번만 위즈 스피드가 이번 경주 인게이트에서 게이트가 11번에서 2번으로 내려왔다는 건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충마에 대한 어떤 믿음감 바로 2번만 위즈 스피드이기 때문에 위즈 스피드를 놓고 후차권을 공략 들어가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한 방 때리고 한 마리 정도 받치는 막건으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2번 위즈 스피드 3경주 신화가 노리고 들어가는 배팅권의 중심 마필이다. 그렇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206등급 레이스입니다. 자 원정일위원 승부처 그리고 다음 5경주는 신병훈 의원입니다. 네, 이번 경주 1200m고요. 국내산 6등급 편성입니다. 앞선 가는 마필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그런 레이스. 이 3번마 점입 가속, 4번마 센세이셔널, 7번마 드림조이. 3두가 선행 욕심을 좀 상당히 좀 많이 부릴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장 빠른 마필이 뭐냐, 뭐 선행을 가는 마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에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도 걸음을 보일 수 있는 마필. 이 드림조이라는 마필을 배팅의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승부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쪽에 3번만 전입가속, 4번만 센세이셔널이 비비고 가는 레이스 속에서 내측 3선 또는 외곽 2선까지 편안한 전개를 볼 수 있고, 자, 직전 경주에 인기 1위권까지 팔렸었습니다만 안 됐죠. 자, 중요한 거는 요거 같아요. 마필의 변화. 직전 경주에 13kg가 빠졌습니다. 자, 무리한 전개 속에서 무너졌고, 자, 이번 경주 체중만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강하게 한 방 때릴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드림조이다. 자, 언급드렸던 마필들의 조합은 아닙니다. 원정일의 승부 마필 확실하게 현장에서 공개해드리면서 7번마 드림조이 놓고 때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뷔전에서 429kg 그러니까 주행업소 때보다는 체중이 좀 빠져나왔고 그 다음에 체중이 이제 불었습니다. 휴양을 하면서 450kg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지난번에 체중이 좀 빠졌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장에서 마체중이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필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 일단 문세영 기수로 한 번 더 불러태웠다는 건 역시 자 이번에 4조 마방에서도 한 번 더 욕심을 내지 않나. 일단 기수 기용 봤을 때는 드림조이 충분히 이번 경기 한번 첫 입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일단은 우리 원정일위원 관심 마필 드림조이란 마필을 중심에 놓고 한번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7번 드림조이 요 마필을 놓고 한번 후차권 잘 한번 압축해가지고 좋은 배당 한번 잡아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5경기입니다. 1400m입니다. 부산 4등급 레이스로 넘어갑니다. 신병훈. 네, 이 경주는 잘 나가는 말들 또 아니면 기존에 좀 능력을 보여줬던 말들이 인기마로 팔릴 거고요. 특히나 안쪽에 있는 이제 승군마가 3마리 나름대로 나옵니다. 1번마 로드힐, 2번마 강성대국, 4번마 영실기암. 나름대로 2마리는 앞에 가서 낙승, 그리고 한 마리는 뒤에서 날라오면서 여유승을 거둬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로드힐이나 강성대국이라는 2마리는 전부 다 앞에 갔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들이 나왔고, 영실기암 자체는 앞선이 쓰러졌을 때 좋은 기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3마리만 엮여가기에는 레이스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중간에 흔들 말이 있을 것이고 그게 바로 외곽에는 12 그랜드 캠프인데요. 지난 승군전에서 팔릴 때 제가 이거는 뭐 미리 안 된다고 자르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전주에 조교 하루 해놓고 그 금주 자체 조교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앞에 갔지만 승군전에 별다른 색깔을 못 보여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기본 사이즈 하나로 3차권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문세영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고 문세영 기수는 이미 따라가는 모습으로 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로드힐도 타봤으니까 알 것이고 또 강성대국이 공백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라면 보내주고 타더라도 충분히 따라가면서 엎어갈 힘을 가지고 있다. 12 그랜드 캠프 놓고 오늘의 방송 승부 A급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랜드 캠프 최근에 경주 4번 연장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경주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 경주
문세영으로 기수를 이제 바꿨습니다. 서승원에서. 네. 자, 문세영 기수가 이 마필 또 한 번 호흡을 맞췄습니다. 7월 4일날 그때 우승을 했거든요. 네. 자, 이번 경주는 5번, 12번 게이트는 바깥쪽에 있습니다만 그랜드 캠프가 지난 경주 아쉬움을 만회할 것이다. 우리 신병훈 의원이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는 전반부 A급 승부다. 일단은 열두 그랜드 캠프에 대한 노림수, 선전을 기대하는 그런 경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경기입니다. 1400m입니다. 5등급 레이스로서 총 14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1경주 혼전입니다. 네, 또 혼전도가 있고요. 이제 과연 외측에 있는 추임마들이 얼마큼 잘 뛰느냐가 좀 포인트 같습니다. 13번 천혜강자와 14번 토르 브라운이 각각 이제 추입형 스타일이고 아마 혼전 속에 좀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액면은 당연히 14입니다만 저는 이제 13번만 천혜강자를 좀 재밌게 보는 것이 꾸준하게 성적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폭발력은 떨어지고 안으로 기대는 맛이 있어서 여전히 그 스피드가 떨어진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만 조교 강도를 서서히 올라가면서 빠른 페이스에 적응을 하고 있고 52km의 박태종 기수의 한장 예전에도 기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제 세 번째 연달아 기승인데 스타일을 알고 탄다는 거죠. 지난번에는 뭐 승부라기보다는 두 마리가 워낙 셌습니다. 그 당시 때는 라운트로이와 비스린이 워낙 셌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하게 따라갔다라면 요 경주는 지금 14마리가 나왔고 선행마가 딱 부러지게 능력마가 없습니다. 충분히 4코너 이후에 힘싸움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면 52의 저부중을 한 번 더 활용할 열셋 천혜강자한테 마지막 기회가 온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굿비를 잡은 기수가 바로 박태준 기수입니다. 이번 경주 박태준 기수가 한 번 더 올라가 있고 최근의 경주 어떤 아쉬움. 자, 부담 능력 52km인데요. 충분히 이번 경주 종반 직선에서 승부가 된다. 일단은 어차피 이번 경주 1400거리기 때문에 마지막 직선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천혜강자의 막판 한 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뭐 외곽에 있는 마필 한두를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4번 토르 브라운입니다. 끝번 신청을 하고 나오는 마필이고, 마필이 좀 타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김옥성 기수가 좀 다소 전담을 하면서 마필을 좀 만들어 놓고 조합별 기수가 직전 경기죠. 우승을 하면서 걸음을 보였던 마필. 다행스러운 거는 직전 경주에 좀 걸음이 남았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자, 앞선이 강했을 때의 어떤 토르 브라운의 전개, 그리고 앞선이 약했을 때의 토르 브라운의 전개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토르 브라운의 성적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자, 이번 경주에는 추입, 힘싸움이라고 한다면 밀리지 않는 걸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문세영 기수라면 자, 노련하게 라스트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로서 14번 토르 브라운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부담 능력은 올라갔습니다. 조한베리가 아닌 문세영 기수 일단 올라갔는데 일단은 뭐 기수의 어떤 등짝의 어떤 뭐 믿음감 그렇죠. 이거는 뭐 한결 나아진 모습이고 저 역시 토로브라운이란 마필 이번 경기 우리 신병훈 의원님 아까 설명드릴 때 정말 직선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이 바로 천혜강자다라고 했는데 역시 문세영 기수를 교체한 토르브라운이라는 마필도 막판 한 발이 있는 마필입니다. 네. 저 역시 이번 경주 강력하게 노리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도 토르브라운 그리고 천혜강자 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 두 마리가 중반에 때리고 올라오는 그림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겠고 역시 나머지 말 중에서는 이제 2번 다랑아리가 3등으로 승분을 해버렸어요. 네, 2,000원 그렇죠. 기수인데 부담 능력은 일단은 52로 내려왔습니다. 네. 가벼워졌고 일단은 뭐 다른 말들 뭐 조계산 요 말도 일단은 부담력 51에 충분히 도전세의 마필이고 저는 퀴네이라 마필도 여기서는 뭐 게이트 바깥쪽에 있습니다. 오히려 외곽에서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퀴네이도 충분히 도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외곽에 있는 13번 천혜강자 14번 토르 브라운 요 두 마리 좋습니다. 좋고요. 일단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뭐 여러 대 도전세의 마필들이 있는데 일단은 외곽에 있는 13, 14 저 또한 요 두 마리를 세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병훈과 원정일 의원이 뭐 상당히 좋게 잘 설명해 주신 그 두 마리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그 외 나머지 말 중에서는 뭐 저는 퀴네이 그리고 다랑아리 이런 마필들만 현장 컨디션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13, 14 저도 그 두 마리 선전 한번 기대하면서 현장에서 한번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자, 7경기입니다. 1200m입니다. 자, 이번 경기 국사 4등급 레이스고요. 총 14대의 마필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좀 까다롭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조합이나 이 문자 편성 같은 걸 봤을 때 유리해진 건 어쨌거나 3번 마 라이언 스타라고 보여집니다.
연이어서 뭐 꾸준한 성적표를 좀 얻었다가 지난 경기 때 깨진 건 간단했죠. 앞선이 빨랐는데 12번 게이트. 이번엔 당시에 비해서 앞선이 빠르다고 할 수 없는 가운데 3번 게이트. 그리고 기승기수는 문세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자, 뭐 문세영 기수가 그냥 간 게 아니라 월요일과 목요일 날 직접 본인이 새벽 주급 훈련까지 진행을 했고 상대만으로 팔릴 수 있는 이 그랑브루나 더블제 같은 마필들이 이 라이언스타보다 외측에 있습니다. 휴양이거나 아니면 문자 게이트 자체가 아예 최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1400이 아닌 1200 최적의 전개를 잡는 말한테 유리할 것이고 그 전개를 잡을 수 있는 게 라이언스타고 그걸 뽑아낼 수 있는 게 문세영이고 그걸 준비한 게 또 문세영이기 때문에 상반말 라이언스타가 가장 안정적인 인기마 접전 속에 머리통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래요. 라이언스타 이 마필이 일단 이번 경주 게이트 안쪽입니다. 네. 12번에서 지난번에 뛰었고요. 이번에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병훈 의원은 라이언스타가 강력한 배팅의 중심마, 흉마다라고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네. 원정일 또한 강축마 3번만 라이언스타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심 없이 좀 때릴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후차권이 좀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상으로 뭐 뚜렷하게 나와 있는 마필, 뭐 더블 J 뭐 인정을 하면은 뭐 한 방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 혹시 바쿠 기억나십니까? 빠꾸요? 네. 빠꾸는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 설명드렸습니다. 빠꾸. 네, 빠쿠 휴양을 갔다 왔어요. 네, 마필의 변화를 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뭐 최저배당으로 5번만 더블 J, 3번만 라이언스타 이렇게 뭐 팔리겠습니다만, 바쿠가 이번에 휴양을 갔다 와서 얼마만큼 변했을지는 현장에서 뭐 많이 뛰어봐야 아는 거지만 원정일 눈에는 약간의 변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직전 경주에 사실상 바쿠를 완벽하게 삭제를 해드리고 적중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휴양 이후는 뭔가가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게 구조 지용 마방 49조 지용철 마방의 장기라 특기라는 거죠. 자, 마필의 변화 7번마 바쿠 현장에서 얼마만큼 변화가 왔는지 원정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주라는 공백. 과연 그 공백을 얼마큼 또 극복할 수 있을지. 일단 말은 잘 만들어 놨고, 또 요게 이제 상위급 마필입니다. 동조의 소천하는 마필과 병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일단은 역시 현장에서의 어떤 그 상태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 뭐 그 구조 마방 자체가 워낙에 이제 그 사용 관리를 잘하는 마방 아닙니까? 마필을 길게 쓰는 그런 집인데, 일단은 나름대로 준비도 열심히 한 것 같고요. 일단 이번 경주 우리 원정일 의원은 빠꾸란 마필을 말씀해 주셨고, 이게 3번 라이언스타를 놓고 아마 더블 J가 깜빡이로 팔리겠죠. 네, 그렇겠죠. 저는 이제 로이카를 보고 있는데, 장추열 기수가 이제 구피를 잡고 있고요. 이 마필은 장추열 기수와 일단 입마합은 괜찮은 마필이에요. 최근에 경주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지난 경주 일단 너무 늦게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1000m 이번에 거리 1200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거리 1200에서 막판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저는 로이카를 관심권 마필로 일단은 말씀드리겠고, 일단 3번 라이언스타 그리고 7번 바꾸는 역시 들어오는 순간 중배당을 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신화는 외곽의 로이카란 마필에 또 관심권을 마필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기로 넘어갑니다. 1000m 2등급 레이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번을 잡을 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신병훈 의원에게 좋아하는 2등급 1000m다 라고 했는데, 역시 그 상위급 마필 1000m 참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생각한 대로 뛰면 괜찮은데,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한 1800 정도 뛰면은 센 말들이니까, 검증받은 말들이니까 전개를 그럴 수도 있고, 뭐 컨디션도 잘 체크할 수 있지만, 1000m는 그냥 앞에 가서 돌아도 할 말 없는 거고, 앞이 갑자기 썩어서 어부지리로 와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능력보다는 정말 그 순간에 운도 좀 따라야 된다는 거죠. 경마가 너무 2군마가 운으로 온다라는 건 조금 제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자, 붙었던 말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번 누가 이길까? 그것도 참 궁금한데, 저는 지난번에 뭐 노렸던 게 4번만 임페라토르였는데 한 번 더 좀 가겠습니다. 지난번에가 늦발인 건지 뭐 고개가 높아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임페라토르가 추임만은 아니죠. 그것도 바닥 추임만은 아닌데, 지난번에 땅 했는데 맨 뒤에 있더라고. 1000m인데 정말 맨 바닥. 그리고 올라와서 3착을 냈습니다. 결론은 뭐였냐? 맨 바닥에만 안 있었으면 최소한 2착은 했겠구나. 자, 그게 이제 이찬호 기수도 알고 나올 것이고, 1000m 연달아 세 번째입니다. 굳이 이게 늦발말하면 1000m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늦발말하면 1400 쓰면 되고,
뭐 1400, 1200 써도 되는데 아쉬웠을 것이고 이찬호 기수 본인이 다시 한번 직접 준비를 해서 올라갔고 편성 단초로 합니다. 역시 물론 선행마들은 많기 때문에 선행을 나갈 수준은 아닙니다만 정상 발주가 나왔을 때 1000m에서 가장 뛰어난 뒷심 그걸 이미 검증 받았기 때문에 4번 임페라토로 요번엔 정상 발주 나와주리라 기대를 합니다. 임페라토르와 불굴의 신화가 같이 뛰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임페라토르가 시종일관 초반에 뒤에서 레이스를 펼쳤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임페라토르가 이번에 발주 잘 나온다면 지난번에 불굴의 신화와 1과 2분의 1 마신차 뭐 착차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뭐 임페라토르가 잘만 나오면 그렇죠. 여유 있게 이기겠네요. 정상 발주가 이제 정상 나오는 발주가 되면은 예. 그래요. 야, 이번 경주에 임페라토르 직전 경주 이제 늦발주를 했는데 직전 경주에 나름대로 잘 따라가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2번 말 라운스 마트입니다. 마필이 이제 모래를 맞으니까 아예 뭐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경주에는 다시 한번 같이 붙어봤던 마필 임페라토르 불그레시나 라운스마트가 다시 한번 붙습니다. 중요한 거는 게이트 2점이 있고요. 이 라운스마트가 역시 마찬가지로 늦는 마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뭐 직전 경주에는 라이젠 샤우트라든지 장산호랑이가 버텨주면서 고배당이 나왔던 경주인데 라운스마트 자체가 늦는 마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직전에는 좀 좀 어떻게 보면 이 복병권의 마필들이 상당히 선전을 했던 그런 경주였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2번 말 라운스마트는 실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2번 말 라운스마트의 앞선 전략 그대로 버티는 전략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1000m입니다. 그러면 2번만 라운스마트가 초반에 선행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선행을 받고 말씀한 임페라토르가 정상 발주가 돼서 레이스를 펼쳐준다면 2가 버티면서 4가 올라오는 그림 2번 4번으로 땡땡 굳을 수가 있는 그런 경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그 그림이 아니라면 역시 라운스마트나 뭐 임페라토르 두 마리 중 한두가 이제 부러지면서 5번 불굴의 신화가 역시 또 그렇죠. 외곽에서 중반에 올라오는 그림인데 사실 불굴의 신화도 예전에 박배윤 기수가 이거 타고 선행까지 한번 나갔던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세영 기수가 이제 추입으로서 들어왔고요. 일단 불굴의 신화까지는 역시 배팅권에 좀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2, 4, 5, 3파전입니다. 3파전을 일단 압축할 수 있고 어떠한 마필을 축으로 가느냐 그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한 것처럼 자 앞에 가서 그대로 선두권 버티기 노릴 2번이냐 아니면 정상 발주 그렇다면 임페라토르가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종반에 때리고 올라올 것이냐 그 싸움으로 일단 압축할 수 있겠고 일단 기본 막고는 2번 4번 4번 2번 일단 두 마리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원틀 막고는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5번 불그레 신화만 역시 현장 상태 확인을 필요할 때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4번 임페라토르 그래요. 일단은 저도 이 마필 한번 지켜보면서 현장에서 뭐 후차권 뭐 때리고 받치는 막권을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경주는 원정일위원, 10경주는 신병훈위원, 11경주는 신화입니다. 3개 후반부 승부처 시원하게 한번 공략 들어갑니다. 토요 9경주입니다. 경주는 1400m 혼합 4등급 편성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스 편성을 보니까 앞선 가는 마필들 자체가 안쪽에 4번 막 구투유, 드래곤 빌리지, 그리고 뭐 커맨더코 정도 외곽에서 좀 감고 올라올 것이고요. 13번 삼정 라이더 정도, 삼정 라이더 정도가 보여지는 레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가져가야 될 마필이 있고 아예 뭐 되도 않는 마필 몇 두가 좀 보이는데 1400m라서 안 되는 마필 이 8번마 드래곤 빌리지가 글쎄요 1400m 거리를 대폭 늘렸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 요소가 있고 7주 만에 공백 한 달을 좀 푹 쉬고 나오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구투유 삼정 라이더 커맨더코가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 같아요. 이 구투유가 직전 경주처럼 그대로 버틸 수 있는 전략이 되느냐. 원정일 자체는 일단은 된다고 봅니다. 직전 경주에 삼정 라이더였죠. 삼정 라이더가 선행을 가면서 못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에는 삼정 라이더가 선행을 가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커맨더 코어가 직전 경주에 이제 안쪽에 갇히면서 오히려 조금 불안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자, 외곽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모래를 안 맞을 수 있는 전개를 할 수가 있고, 앞에 어차피 구투유나 삼정라이더가 쏘고 나가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직전에 안쪽에 갇히면서 조금 아쉬운 전개를 보였던 12번마 커맨더 가져가야 되는 마필. 이 4번마 구투유도 직전 경주 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라스트 걸음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는 마필. 여기서 이제 노릴 수 있는 마필을 원정일이 놓고 가야 됩니다. 직전 경주 이제 구투유하고 커맨더코가 같이 들어온다. 요 각은 아니라다는 거죠. 직전 경주에 분명히 보여줬던 걸음이 아쉬웠던 마필. 원정일이 이제 놓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메인 승부처입니다. 직전 경주에 리턴 매치하고 있는 4번마 구투유, 12번 커맨더코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원정일 자신있게 노리는 승부 마필. 토요경마 구경주에서 충마 제대로 한번 오픈해드리겠습니다. 구경주에서 원정일과 함께 하신다면 좋은 적중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9월 12일 토요경마 후반부 승부처 10경주 한 놈만 팬다. 1700으로 구성된 5군 무대 12마리입니다. 자, 5군 말들, 아직 1700 중거리의 경험이 없는 말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기마들의 의외의 몰락 가능성까지도 예비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임이 된다는 거죠. 자, 12마리 전부 다 한 번도 코너링들을 안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안쪽에 3번마 쿼드리가가 이번에도 인기순위 1위로 팔릴 수 있는 조건인데, 저는 이번에도 쿼드리가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기순위 1위 때 불안 요소를 말씀드렸는데, 다만 동일한 조건에서는 이번에는 아예 선행을 갈 수 있는 조건이라 쿼드리가 조금 더 세게 봅니다. 하지만 쿼드리가를 놓고 들어가지 않는 승부기 때문에 오늘의 한 놈만 팬다 A급이 될 거고요. 그 대비체, 그 노림수까지, 그리고 쿼드리가가 잘못됐을 때의 가능성까지도 잡고 들어가는 경주. 자, 붙여서 때리는 한 방도 나쁘지 않고, 부러지면 후공이어도 그게 중배당이라 더 든든하게 형성될 이번 10경주 한 놈만 팬다. 제가 5경주도 노림수가 있고 이번 10경주도 노림수가 있다. 그리고 인기마에 때리되 인기마가 잘못될 가능성들도 전부 다 염두에 두고 본예상부터 담아갑니다. 자, 5경주, 10경주 두 개의 레이스만큼은 가족분들께 시원하고 짭짤한 배당 선물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자, 9월 12일 토요경마 10경주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자, 9월 12일 토요경마 11경주 한배 탑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3군 1800 3경주 한방 11경주 한배 두 개의 경주로 승부처로 일단 선정을 했고, 자, 이번 11경주 강력한 노림수 마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당일날 7번 캡틀로드를 중심으로 배당판이 흘러갈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캡틀로드에 붙여서도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10배 이상, 15배 뭐 충분히 그 이상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일 겁니다. 당일날 인기도에서 무조건 밀릴 텐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그 개인적으로 이제 ARS죠, 음성에다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번에 한번 누려봐야 된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생각한 대로의 어떤 그 전개가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서 아쉬운 걸음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달 안에 나오면은 너 놓고 무조건 내가 때린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 11경기에 그 마필이 나옵니다. 캡틸로드에 붙여서 일단은 한 방을 때립니다. 짭짤한 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복승식 배당 15배 이상은 무조건 나와줄 겁니다. 그게 안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그 이상은 나올 텐데, 그 사연 있는 마필, 그 노림수 마필 중배당 시원하게 때려드릴 테니까 11경주 본 예상까지 꼭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께 제대로 한 방 힘을 제가 실어서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1400 혼합 3등급 마지막 경주로 펼쳐집니다. 지난주 마지막 경주에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마필이 뭐였죠?
김철욱이 있어요. 인라이프하고 인라이프. 베스트 라인이었죠. 인라이프와 베스트 나인이었어요. 종합지를 방송을 보시고 현장에서 저희와 한 배를 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인라이프가 종합지에 거의 뭐 안 잡혀 있어요. 네, 점 하나 정도, 두 개 그쵸? 정도. 네. 현장에서 초구에 대길이 열립니다. 와, 나 진짜 열려 죽는 줄 알았어요. 깜빡이 열리고 그 제가 정확하게 봤거든요. 마감 3분 전까지 그 복연식 배당이 깜빡깜빡거려요. 마감 3분 전에 3배로 깜빡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돈을 더 찾아가지고 저 복연식을 살까 하는데 3배에서 안 샀는데 마지막에 5배 됐어요. 그렇죠. 그게 정상 배당이 돼야지. 그렇게까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야, 그 김철호 연락처 아닙니까? 김철호? 여기 좀 오라고 그래요. 방송 다음 주에. 와, 김철호. 야, 난 김철호 진짜 의학이에요, 의학. 진짜. 어떻게 너무하지 않았습니까? 말타는 거 혹시 봤습니까? 김철호님? 봤죠. 아, 진짜. 너무했어요, 너무. 진짜.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줬습니다. 그냥 다 끝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야, 진짜 너무 자신 있었는데 임페라토르가 아니죠. 그 뭡니까? 인라이프요? 인라이프. 야, 인라이프. 아, 진짜. 제가 어떻게 경마 끝났는데 어떻게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아, 무릎 꿇고 진짜 그냥 빌고 싶어요. 너무 죄송한 것도 있고. 일단 저도 뭐 죽었으니까. 그렇죠. 뭐 죽으면 같이 죽는 거니까. 일요일은 또 깜빡이 옵니다. 점배당. 아유, 더러워서 진짜. 아유, 뭐 그럽니까 경마가 1.3배로 열리는데 참 열받아서 못 사겠어요. 마지막 경마 가시죠. 힘이 없습니다. 마지막 경주. 마지막 경주는 어렵습니다. 혼전도가 있고요. 지난주에도 이제 마지막 경주가 꽤 어려웠죠. 왜냐하면 배당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강축 없이 막 몇 마리가 팔리면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기마가 있으면 빼든가 넣든가 놓고 하든가 하면 되는데 마지막 경마는 지금 축마감 없이 돌아갑니다. 축마 선택이 중요한 경주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죽었던 말을 딱 보니까 8番마 뚜또베네가 나오네요. 그 당시 때 김옥성 기수가 여러 마리를 아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마지막 경주 역시 나왔었고 현장에서 바람도 어마어마하게 불었었는데 초반에 나오면서 빵 하고 튕기는 바람에 자리를 전혀 못 잡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따라와서도 왔을 텐데 또 김옥성 기수는 마음이 급하니까 거기를 또 뚫고 오겠다고 힘을 쓰는 만큼 써서 그만큼 딱 3착을 왔죠. 그리고 이제 블랙 트레인이 올라오고 강호대세가 버텼던 기억인데 자, 이번에도 이제 뭐 강호대세가 외측에서 선행 플레이를 갈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과연 버티느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상적인 발주가 된다라면 8번마 뚜또베네가 지난 경주 남겼던 1마신차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졌던 것도 있지만 중간에 무리했던 것도 있고 너무 서둘렀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냥 결대로 나와서 자기 페이스대로 김옥성 기수가 한 번 더 올라가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본인이 직접 준비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당연히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자, 8번마 뚜또베네 지난번에도 일요일날 마지막 게임이었는데 이번엔 토요일날 마지막 게임 그 복수전 그대로 해주길 한 번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블랙 트레인의 뚜또베네로 때렸습니다. 마지막 경주요. 네. 때렸는데 김옥성이가 배신했어요. 그렇죠 뭐 그가 좀 그랬어요. 이야, 김옥성 참. 또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다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능력을 보이는 마필 뭐 7번 소천화라든지 뚜또베네도 그렇고 퀸 엠파이어도 그렇고 상당히 조금 정말 혼전 속 난타전 레이스입니다. 가만히 레이스를 지켜보니까 그렇다면 직전에 조금 잘못 탔다거나 기승 미스를 했었던 마필이 무엇일까 좀 많이 좀 찾아봤는데 11번 잉그라노사예요. 1200, 1400을 뛰다가 직전 경험 1700m에서 임견기수가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을 좀 부렸겠죠. 2차까지는 올 수 있는 그러한 레이스를 외곽을 좀 많이 돌면서 1700m에 거리 적응을 하는 모습까지는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나 전개를 봤을 때는 임견기수가 잘 탔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어찌되었던 간에 게이트가 밀려있던 어찌됐건 앞에 가던 뒤에 가던 어찌됐건 자기가 이 제2의 선택 선행을 갔던 선행을 못 가서 따라가려고 했을 때는 어떤 제2의 선택을 바로바로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1번 잉그라노사 이번 경주 1400m 기록적으로 절대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자, 배당 인기권에 밀려 있는 마필로서 11번만 인근으로 넣어서 배당이라면 요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으로서요. 지난번에 임기현이가 타고 3착이고 사실 퀸엠파이어라 마필 지난번에 바람 많이 불었습니다. 네. 그 임기현이가 타고 착순권. 그러면서 임기현이가 이번에는 퀸엠파이어를 기승하지 않고 인근한 옷에 올라가 있네요. 네, 그러네요. 그것도 한번 지켜보고 싶은 그런 어떤 일단 기수 기용이고 일단 우리 원정일위원은 인근한 로사를 관심권 마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퀸엠파이어도 사실 지난번에 세게 누렸던 마필이거든요. 뚜또베네의 퀸엠파이어. 뚜또베네의 퀸엠파이어. 제가 이제 이마권도 세게 누렸던 마필인데 참 답답합니다. 조합의 감량. 큐피드 파워가 과연 어떤 상태로 현장에서 나올지 그것만 좀 체크하고 싶어요. 신영철 기수가 조기를 담당을 했고 이게 이제 출전 주기가 16주로 좀 깁니다만 일단 전개상 이 마필이 이제 앞에 간다면은 더 보여줄 걸음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이즈상으로는 제일 센 판이죠. 패러디 경제배에서 아쉬움 남겼는데 일단은 뭐 지난번에 다리 질병으로 지금 취소가 됐고 그러면서 공백을 갖고 나오는데 저는 큐피드 파워 4전 2승 2차기래 서순배 마주의 신영철 카드다. 저는 요거 현장 상태 이상이 없다면 안쪽에서 그냥 밀고 나가는 그림 그리고 뚜또벤의 뭐 이런 마필들이 한번 올라오는 그림 그리고 11번 인간으로서는 역시 복병마가 아닌가. 저는 일단 큐피드 파워 요 마필을 관심 마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정일위원은 11번 인간으로서 뚜또벤의 신병훈이요. 이렇게 한번 마지막 경주 3마리 한번 관심권 마필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마 방송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변화를 좀 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좀 더 여러분들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물론 이제 그 안 된다고 한 말이 들어왔을 때 리스크는 저희도 당연히 이제 감안을 해야죠. 네. 어떻게 가는 게 과연 좋은 것인지 정말 되고 안 되고를 명확하게 한번 힘을 실어서 지금 뭐 추세가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정말 힘을 실어서 이거밖에 없다. 여기 한방 때려 넣자. 그렇게 어떻게 진짜 강하게 한번 힘을 실는 그런 방송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좀 저희가 세게 보는 마필 위주로 좀 지금처럼 풀어드리는 식으로 가야 될지 좀 고민 좀 하겠고요. 여하튼 뭐 조만간에 한번 변화를 한번 주겠고 필요경마 마지막까지 잘 하겠습니다. 자, 1호경마 방송 또 1호경마 서울 11개가 있죠. 1호경마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